안녕하세요. 대업이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한국전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라고 하면은 바로 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이 기사가 나와 주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에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밸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자,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한국전력 역시 대표적인 저PBR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연기금은 이거래일 동안 매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에 맞춰서 사모펀드는 금일의 동향은 추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래일 동안 강한 매집세가 나와 주었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세를 보여줬는데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 강한 매집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모멘텀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도입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들어올 시기 자체가 강한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데 과연 언제 이러한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전력 관련된 좀 악재에 대한 기사가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가 나와주고 나서 주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항상 겉면 말고 본질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질을 들어보게 되면 이런 위기 속의 기회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결국에는 큰 폭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한국전력은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는 바로 탈원전인데 이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승리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 탈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제 이야기, 개인적인 의견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금일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실적적인 측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금일 주가 상승 모멘텀은 바로 저PBR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연 도대체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 먼저 기본을 살펴봐야겠죠. 자, 우선은 21년부터 23년까지 계속해서 뭐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당기순이익도 적자고 매출은 이렇게 나와 주었지만 당시에 탈원전을 실시를 했죠. 당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탈원전 실시하면서 원전 가동률이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국제 에너지 가격 자체가 오르니까 당연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 이러한 부분을 되돌리기 위해서 23년부터 이 재차 원전에 대한 가동률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흐름세를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24년부터 25년, 26년의 추정치를 보게 되면 이제 적자에서 벗어납니다. 흑자를 기록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바로 있는데 제가 한전은 대표적인 PBR 관련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PBR을 보게 되면 0.31부터 0.28, 0.27 계속해서 PBR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PBR만 낮아지면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동시에 PER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EPS, BPS, 기업의 주당 순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EPS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일 저PBR 관련된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 수혜주로서 한국전력도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좀 해보면 이 주요 20개국에 대한 이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G20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여기서 이 배당이나 자사조소각 같은 이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에 대한 혜택을 줄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당연히 이 투자 심리가 자극이 됐겠죠. 어쨌든 법인세 혜택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노력을 할 확률이 높게 되고 이 부분 때문에 저PBR 관련된 이 종목들에게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때문에 이 한국전력의 주가도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이 시장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중동발 리스크가 좀 제한이 되었고 코스피도 이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긍정적인 하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저피별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입은 하루였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악재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한국전력의 기사는 사실 좋은 내용보다는 악의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제가 꼭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기사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현재 순마진은 기록 중이긴 한데 국제 유가와 환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이 다시 한번 위기에 빠졌다. 자, 이렇게 기사가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주가의 흐름세를 보면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물론 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유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도 단기적인 이슈로는 끝날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유가 자체는 한전의 비용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면 비용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좋지 않다. 뭐 한적인 실전에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재 천연가스를 빼먹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지 않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매 판매가 잘 나왔습니다.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와준 모습을 보여주었고 CPI 지수도 높게 나와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높게 나와주고 있다. 사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체계를 보게 되면 이 전력을 해외에서 사옵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에 다시 파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뭐 사실 반대되는 기업으로는 이 조선주가 있겠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역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높으면 강세를 보여주지만 한전 같은 경우에는 환율과 반대되는 환율이 좋아지면 이 반대되는 흐름세를 보여준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가도 증가하고 있고 환율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천연가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20년 그리고 2016년, 2012년과 같은 거의 역사적인 저점 구간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21년부터 해서 23년까지 구간은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경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역사적인 저점 구간입니다. 특히 이 한전의 구조 자체를 좀 살펴보게 되면 유가보다 LNG에 대한 비용이 더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LNG 뭐 액화천연가스라도 볼 수 있는데 유가가 지금같이 상승을 하더라도 LNG가 천연가스가 더 강하게 하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유가와 환율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천연가스의 동향 때문에 아직까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한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죠. 특히 최근에는 이 체코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존재를 했었죠. 우선은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접종 구간입니다. 지적재산권을 현재 이 한국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의 방향성 어떻게 보면은 이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한 상황에서 로열티를 갖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웨스팅하우스는 탈락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와 2차전입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그래서 프랑스와의 어떤 결과값을 도출하냐에 따라서 한국전력도 추후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영업이익 적자. 아까도 살펴봤죠. 뭐 탈원전 이후에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는데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때 가동률이 거의 개판이었습니다. 개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전의 실적적인 부분도 악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탈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 자체는 결국에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민주당의 강조 산업을 보더라도 반도체부터 2차 전지 또 AI에 대한
이 산업을 강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원전은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반도체랑 2차 전지 그리고 AI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원전인데 원전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금투세 시행하면은 증시가 좋지 않았죠. 타이완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맞게 가고 있는 방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민주당은 또 아리백을 또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원전을 뭐 청정 에너지원으로 삼는 게 아닌 거죠.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원전도 이제 청정 에너지원이다. 에너지 장관들이 이미 인정을 했고 탈원전 폐기 후에 온실가스가 줄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더라도 이 탈원전 폐기 후 그 원전에 대한 가동률을 증가시킨 후에 이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확인을 했듯이 아리백에서 원전을 제외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AI부터 반도체를 강조하는데 원전이 없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산업의 이 변화는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도 전력 수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최대 수요 전망부터 최소 수요 전망까지도 생각을 해볼지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그에 맞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한전도 해외 원전 수주에 따라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규모 자체가 30조 원이고 현재 프랑스와 2파전이라는 현재 상황 자체가 기대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랑스와 2파전에서도 승산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체코 원전 수주가 가시화가 되면 팀 코리아 관련된 종목이 모두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징상 이 팀코리아의 한국전력도 속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6월까지 이 체코 원전에 대한 동향도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분석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23년 하반기 이 당시에 저PBR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었지만 그 이후에는 하락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앞서서 제가 악재 관련된 기사를 보여드렸죠. 고환율도 그렇고 고유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최근까지 좀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줬지만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저PBR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아주었고 그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좀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도 작용이 되면서 다시금 슬금슬금 한국전력의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 61선 위에 그리고 21선과 닿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봉상 11선까지 상승해주는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제가 11선은 인간의 심장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주봉상 11선 위에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61선 위에 있지만 어쨌든 21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11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러한 모습 자체는 결국에 6월달에 있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이 부분이 가시화가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11월 대선 앞두고 지지율 싸움을 한창인 상황입니다. 미국의 트럼프와 바이든이 자, 모두 공통 정책안을 봤을 때 원전에 속해 있죠. 그래서 공통 정책안이 원전을 강조하게 되면 이러한 두 부분에 의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전력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